새해가 되면 우리는 저마다의 다짐을 세웁니다. 올해는 꼭 운동을 시작하겠다. 책을 더 읽겠다. 재테크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다짐들 말이죠.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공통적인 문제, 다짐은 세웠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는 현실에 좌절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새해 목표의 80%가 2월이 되기 전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새해를 맞아 가슴 벅찬 계획을 세웠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다짐을 세우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동기와 열정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들고 바쁜 일상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우리의 결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직장인이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현실은 하루 종일 일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결국 그 목표는 처음부터 무리였던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새해 다짐을 끝까지 실현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우는 방식과 그것을 실천하는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지를 덜어내고 대신 구체적인 전략과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2025년 현재 다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최신 트렌드와 기술이 넘쳐납니다. 행동 트래커 앱이나 목표 관리 플랫폼이 대표적이죠. 또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 스크립트에서는 새해 다짐을 끝까지 실천하게 도와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를 재설계하며 동기를 유지하고 실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지 않도록 돕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봅시다. 새해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데는 단순히 의지 부족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완벽한 시작을 꿈꿉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야만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운동을 예로 들자면, 새 운동복을 사고, 헬스장 등록을 하고, 식단 계획까지 완벽히 준비된 후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주의는 실행을 미루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완벽을 추구할수록 첫 발을 내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모습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과소평가하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고 지루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현실적인 기대치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달에 5kg를 감량하겠다는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열정을 줄 수 있지만 생각보다 변화가 더디게 보일 경우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는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다짐을 실행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주변 환경이 목표에 맞춰 설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테크 목표를 세운 사람이 매달 예산을 관리할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한 앱이나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계획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패 원인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그에 져서 어타믹 해버츠에서 습관은 작게 시작할수록 유지하기 쉬워진다고 강조합니다. 하루에 물 한 잔 마시기처럼 아주 작은 행동도 반복되면 더 큰 목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 목표를 세운 사람이 처음부터 1시간 운동을 하기보다는 매일 스트레칭 5분으로 시작하는 방식이 훨씬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고 행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환경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환경 설계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조깅을 목표로 한다면 운동복과 신발을 전날 침대 옆에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이해했으니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계하고 작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짐을 실패로 이끄는 심리적 요인과 현실적인 장애물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목표를 제대로 설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 또는 돈을 더 절약하겠다 같은 다짐은 구체적이지 않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계할 때는 SMART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SMART 원칙은 스퍼시픽 구체적, 메저러벌 측정 가능, 어치버벌 달성 가능, 렐러번트 적합, 타임 마이너스 바운드 기한 설정으로 구성된 목표 설정 기준입니다. 이 원칙을 사용하면 목표가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챙기겠다는 막연한 다짐을 매주 월수금 아침 7시에 30분씩 걷겠다로 바꾸면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할수록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워지고 성취감을 느끼며 동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목표를 작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시작하기 어렵게 만들고 성취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기 쉽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50대 직장인이 1년 안에 5권의 책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 한 달 동안 책 한 권도 끝내지 못하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이 목표를 하루에 책 10쪽 읽기로 나눴고 결과적으로 6개월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목표는 우리가 행동을 더 쉽게 시작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목표를 작게 나누는 것은 단순히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을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평균 66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목표는 지속적으로 반복하기에 적합하며 반복이 쌓이면서 습관으로 정착됩니다. 작은 습관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또한 최신 기술을 활용해 목표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산성 앱은 다짐을 구체화하고 실천을 돕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노션이나 TODOIST 같은 앱은 목표를 단계별로 나누고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HABITICA나 스트리크스 같은 습관 추적 앱은 작은 행동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동기를 강화합니다. 이런 디지털 도구들은 우리가 목표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고 실천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목표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행 가능한 목표와 이를 실현할 환경이 갖춰지면 더 이상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우리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돕는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살펴보며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졌더라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이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지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환경을 조정하면 의지력의 부담을 줄이고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운동복과 신발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반대로 목표를 방해하는 요소는 시야에서 치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집에 간식거리를 쌓아두지 않으면 의지가 약해질 때에도 충동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 목표 실현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우리의 일상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공부 목표를 세운 경우 리마인더 앱이나 습관 추적 앱을 사용하면 목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실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HABITICA와 같은 앱은 습관 형성을 게임처럼 만들어 재미와 동기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노션이나 구글 캘린더와 같은 생산성 도구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요한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환경 설계는 물리적 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사무용 공간을 따로 마련하거나 공부를 할 때 산만함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물건만 두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운동을 목표로 한다면 홈짐을 간단히 만들어 두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할 수 있는 루트를 정해두는 것도 환경 설계에 좋은 예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금연을 목표로 한 남성은 집안에 금연 관련 문구를 적어두고 흡연 욕구가 생길 때마다 그 문구를 보도록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흡연을 유도하던 패턴,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습관을 끊기 위해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금연에 성공했고 이런 작은 환경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환경 설계의 핵심은 목표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실천을 돕는 요소를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의지력을 덜 소모하면서도 목표를 꾸준히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준비된 환경 속에서 실패를 만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환경을 잘 정비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계획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 번의 중단이 전체 목표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흔히 목표를 세우고 나서 초반에 몇 번 실천하지 못하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3일 연속 바빠서 운동을 하지 못하면 이제 실패했으니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단정짓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심리학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사고방식을 버리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리부팅 전략입니다. 목표를 중단한 뒤에도 재빨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에 여유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5번 운동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5번을 다 채우지 못한 날에도 그래도 이번 주에 3번은 했다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중단의 부담감이 줄어들고 다시 시작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목표를 지속하려면 작은 실패를 예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부터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비를 준비해 두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외식할 상황이 생길 경우 미리 가벼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준비하거나 외식 후 다음 끼니를 더 건강하게 조절하는 방식을 계획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연한 대안을 마련해 두면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실패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개인적인 한계로 받아들이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같은 실패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 40대 직장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저축 목표를 세웠지만 초반에는 예산 관리에 실패하며 계속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는 대신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며 점점 나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처음 목표했던 저축 금액을 1년 만에 달성했고 실패를 통해 오히려 재정 관리를 더 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중단이나 변수가 생기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끈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목표는 단기적인 결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끝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사회적 지원과 책임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반의 열정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동기를 강화하고 주변의 힘을 빌리는 전략입니다. 먼저 동기를 유지하는 데는 작은 성취감을 꾸준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지치기 쉽기 때문에 중간중간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경우 체중 감량보다도 오늘 하루 동안 설탕을 섭취하지 않았다는 소소한 성공을 기록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작은 성취를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HABITICA와 같은 습관 관리 앱은 달성한 목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주며 이를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동기를 지속시킵니다. 또한 시각화를 통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도 강력한 동기부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그 결과를 생생히 상상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위해 저축을 한다면 목표 금액만 적는 대신 가고 싶은 장소의 사진을 책상이나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두어 동기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목표를 자주 확인하면 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했는지 잊지 않게 되고 실천의 의지가 더 강해집니다. 동기만큼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목표는 종종 흐지부지되기 쉽지만 다른 사람들과 목표를 공유하면 책임감이 커지고 실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목표를 알리거나 함께 도전할 파트너를 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목표로 한다면 주말마다 함께 운동할 동료를 구하거나 건강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과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세웠지만 초반에는 혼자서만 연습을 하다 보니 쉽게 지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지역 러닝 클럽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지원과 격려가 목표 실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책임감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STICKK 같은 디지털 약속 플랫폼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반대로 성공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유지하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동기화하고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책임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천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은 단순히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작은 습관들이 쌓여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새해 다짐이 실패로 끝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목표를 명확히 설계하고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며 환경을 정비하고 실패를 유연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동기와 책임감을 유지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크고 거창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1%씩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 어느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원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들은 단순히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운 점에 집중하고 다시 시도하는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실패를 딛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만이 결국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하나 정해보세요. 너무 크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 한 잔 마시기, 5분 산책하기, 또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어보는 간단한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내일의 작은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해 다짐은 단지 한 해를 시작하는 의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실현하고 한 해를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고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